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스마트폰용 인공지능 앱인 코파일럿이 가장 사용에 편리하면서 무료이고 스마트폰에서도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용 인공지능 앱인 코파일럿에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파일럿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코파일럿 실행합니다. 그러면 코파일럿 첫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GPT-4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생성을 하게 되면 좀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꺼져 있는 상태인데요. 체크해서 우측으로 켜준 다음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그 대신 GPT-4를 이용하면 약간의 시간은 더 걸리게 됩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고 써있는 입력창에 만들고자 하는 이미지를 설명을 하시고 이미지를 만들어줘라고 끝맺음 하시면 원하는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직접 입력하지 않고 여기 있는 마이크를 이용을 해서 입력을 할 수도 있겠죠. 편리한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들은 우리나라와 관련된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만들 경우에는 약간 어색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GPT-4를 이용한 코파일럿에서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내린 경복궁을 그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곳은 빙입니다. 눈 내린 경복궁을 그리는 것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생성하고 있죠. GPT-4를 이용을 해서 이미지를 생성하기 때문에 시간은 생각보다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지금 달 E3에서 구동되고 있다고 하죠. 지금 눈 온 경복궁 이미지인데요. 4장을 만들어줬죠. 선택해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생각보다는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자, 다시 뒤로 들어가서 다른 그림도 선택을 해볼까요? 거의 경복궁 모습하고 비슷하죠. 아주 잘 만들어졌죠. 그리고 여기에 구경 온 사람들도 같이 그려주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인공지능이 어떤 식으로 상상해서 그림을 그릴지 100년 후의 강남역 사거리를 그려달라고 해보겠습니다. 100년 후의 강남역 사거리 모습을 그려주세요. 100년 후의 강남역 사거리를 그리는 것은 재미있는 도전이네요. 100년 후 강남역 사거리 그리는 것이 재미있는 도전이라고 하네요. 자, 상상해 보았다고 하죠. 이미지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100년 후에 강남역 사거리라고 합니다. 터치해서 그림을 키워보도록 할까요? 강남역 사거리가 이렇게 바뀐다고 하네요. 우리가 SF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는 그런 모습이네요. 이런 그림도 있죠. 한복 같은 것을 입고 있는 사람도 있네요. 한국적인 것을 표현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있죠. 자, 그 다음 이렇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해서 그림을 만들어주게 되면 그 다음 이어서 할 수 있는 질문이 또 아래에 나오게 되죠. 미래의 서울 시내도 그려주세요 라는 추천 질문이 있네요. 자,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미래의 서울 도심지 모습이네요. 자, 터치하고 보시면 이런 식으로 발전되어 있다고 하죠. 여기 보시게 되면 중간에 강이 흐르고 있죠. 우리나라의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거죠. 한강이 있는 모습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을 그렸나 봅니다. 자, 뒤로 돌아가신 다음 다른 그림을 보면 전부 한강이 표현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남산타워도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서울의 정체성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다른 그림을 보면 여기도 강이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저 멀리 남산타워도 보이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미래의 서울 모습을 그려줬습니다. 이렇게 멋있게 표현한다면 좋겠네요. 이번에는 인공지능이 잘 그리지 못하는 걸 그려달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동물은 잘 표현을 못하는데요. 동물을 그려달라고 해볼까요? 도심의 빌딩 사이를 날아가는 독수리를 그려달라고 해볼게요. 전송합니다. 제가 원하는 모습을 그대로 표현을 해줬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빌딩 사이를 독수리가 날아가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 가지 표현을 해줬죠.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여러분이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달 2를 이용을 해서 그림을 생성을 했을 경우에는 컨텐츠 자격 증명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자, AI를 사용해서 언제 생성이 됐는지 표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이미지에
저작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내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했다는 증명이 되게 됩니다. 자, 우측에 있는 물음표 눌러주시면 컨텐츠 자격 증명은 이미지의 기록 및 원본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제공을 한다고 하죠. 그 다음 이 이미지는 내 스마트폰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미지 크리에이터 서버에 있는 거죠. 자, 이것을 내가 이용을 하려면 내려받으셔야 되겠죠. 자, 우측 하단에 있는 점 3개 버튼을 누르시고 다운로드 하시면 이미지가 내 스마트폰 갤러리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공유 버튼을 누르시면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이 이미지의 링크를 공유할 수가 있죠. 자, 복사하신 다음 카카오톡이나 메시지로 이 링크를 보내주시면 상대편도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추상적인 그림을 그려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조금은 뜬금없지만 행복한 오리를 그려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전송합니다. 자, 이렇게 코파일럿에서 행복한 오리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파일럿은 계속 이어서 명령을 할 수 있죠. 지금 이 상태에서 더 행복하게 만들어줘 라고 하면 지금 이 그림에서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새롭게 시작을 할 때는 좌측에 있는 새로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는 것이고요. 이 상태에서 이어서 그릴 때는 그냥 그대로 얘기만 하면 됩니다. 자, 더 행복하게 만들어 달라고 해볼게요. 더 행복하게 그려달라고 했더니 그림 스타일이 좀 더 바뀌면서 오리가 좀 더 행복해 보이는 그림이 나왔죠. 자, 계속 이어서 더 행복하게 만들어 달라고 반복적으로 요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행복하게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요. 계속 반복할수록 이 오리 그림이 점점 더 진화하듯이 바뀌어 나가죠. 자, 더 행복해 보이죠? 예, 웃는 것 같으네요. 이렇게 반복해서 명령을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그림에 좀 더 가깝게 됩니다. 그림을 그려달라고 명령을 하실 때 원하는 모양이 나오지 않을 경우 반복해서 명령을 해주시면 그림 자체가 좀 더 진화를 하게 돼요. 이 정도면 제가 원하는 그림에 어느 정도 가깝게 온 것 같아요. 이렇게 오리가 웃는 모양을 만들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모양이 나왔네요. 여러분도 이미지를 생성하실 때 필요한 이미지가 생성될 때까지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명령을 하시면 좀 더 나은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들이 강아지와 즐겁게 놀고 있는 모습을 그려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기존의 GPT-3 버전에서는 이렇게 아이들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찌그러져 보인다거나 깔끔하게 나오지는 않았었는데요. 이번에는 어느 정도로 그려주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려줬는데요. 이미지가 예전 버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나아졌네요. 자, 터치해서 들어가 보면 전혀 위화감 없이 얼굴이나 손가락 같은 것들을 표현을 해줬죠. 예전 버전에서는 얼굴의 일부분이 일그러졌다든지 눈이나 입 모양이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거의 실제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완벽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그렇죠. 자, 옆모습도 완벽하게 표현을 하네요. 그리고 보통 손가락이나 다리가 제대로 표현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문제없이 제대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이미지만 구현을 해준다면 문서에 넣는 간단한 그림이라든지 사파 같은 것들은 스톡포토 사이트에서 일일이 구매를 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필요한 이미지를 생성해서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미드전이라든지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설정해야 할 것도 많고 사용법도 복잡한 반면 이 코파일럿 앱에서는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냥 설명을 해주기만 하면 간단하게 생성할 수가 있죠. 누구나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은 저작권 문제가 상당히 민감하죠. 그리고 일상에서 문서 같은 것들을 작업할 경우 또는 상대방에게 메시지 같은 것들을 보낼 경우에도 사진 같은 것들을 첨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미지를 생성해서 활용하시면 간편하게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이미지를 전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코파일럿 앱에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은 입력창 터치하신 다음 타이핑만 하실 수 있으면 누구나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하나 명심하실 것은 좀 더 자세히 설명할수록 결과물도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제대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것만 명심하시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와 관련된 놀라운 최신 인공지능 기능들을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미지 위에 그림 그리기 기능이 되겠습니다. 우선 갤러리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바다 사진을 하나 열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요트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만 그려도 인공지능이 알아서 여기에 최대한 어울리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 기능이 이미지 위에 그림 그리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단에 있는 별표 인공지능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좌측에 있는 스케치 변환 버튼 누르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연필이 나오게 되죠. 이 연필을 가지고 손으로 터치해서 이 위에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그림을 잘 그릴 필요는 없어요. 모양만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으면 알아서 다 만들어줍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요트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요트 있고요. 자, 그 다음 이런 식으로 배가 있죠. 자, 요트 같은가요? 자, 저는 요트를 그린다고 그렸는데 자, 인공지능은 과연 이걸 요트로 인식해서 요트 이미지를 만들어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서 생성 버튼 누릅니다. 자, 제가 요트라고 그리긴 했지만 요트 모양이 완벽하게 나오지 않고 범선 같이 나왔네요. 자, 그 다음 또 넘겨볼게요. 자, 이번에는 요트 같이 나왔죠. 자, 그 다음 또 넘겨볼게요. 자, 이번에도 요트 같이 나왔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최대한 이미지에 어울리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 다음 이 중에서 잘 나온 그림이 있어요. 자, 그걸 저장할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림을 위치시키고 아래쪽에서 다른 파일로 저장합니다. 자, 확인하게 되면 이 이미지를 저장을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원하는 이미지가 나오지 않을 경우 여러 번 그려주면 최대한 여러분이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또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이 이미지인데요. 초원을 찍었는데 제가 말을 한번 그려볼게요. 말을 제대로 만들어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서 별표 인공지능 버튼 누르시고 그 다음 스케치 변환 누른 다음 연필 선택하시고 여기에 말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다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여기는 지우개를 이용을 해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만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제가 말을 그릴 텐데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잘 그리진 못합니다. 자, 일단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말을 그려봅니다. 자, 그 다음에 말 얼굴도 그리고요. 자, 그 다음 여기에 다리도 그려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다리도 그릴게요. 자, 그 다음 이렇게 또 그려주죠. 자, 이렇게 적당히 그리면 알아서 선이 제대로 그려지죠. 이렇게 해서 그렸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꼬리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생성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그려줄까요? 이렇게 엉터리로 그렸는데도 인공지능은 어떤 식으로 판단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룡이 나왔어요. 저는 말이라고 그렸는데 인공지능은 이걸 공룡으로 인식한 것 같아요. 자, 안 되겠어요. 조금 더 신경 써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뒤로 가기 버튼 누른 다음 저장 안함 할게요. 자, 그리고 이번에 조금 더 신경을 써볼게요.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썼습니다. 갈기도 그려주고요.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으네요. 자, 어쨌든 다시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훌륭한 작품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죠. 자, 어때요? 말이죠. 이번에는 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서 말을 그려줬네요. 자, 또 넘겨봅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수레가 있고 말이 풀을 먹는 장면이고요. 수레 옆에 또 말이 서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내가 원하는 이미지들을 생성을 해주죠. 자,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이 내가 의도한 바를 파악해서 대충 한 스케치도 제대로 된 이미지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찍은 사진들 이렇게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스케치를 멋진 그림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기능은 엣지 패널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자, 지금 저는 엣지 패널이 여기 나와 있죠.
엣지 패널 터치해서 당기면 제일 위쪽에 그리기 기능이 나오게 됩니다. 엣지 패널이 없는 분들은 설정 들어가셔서 엣지 기능을 켜주셔야 됩니다. 자, 설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 디스플레이로 들어가세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가시면 엣지 패널이라고 있죠. 자, 여기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엣지 패널이 나오게 되는데요. 엣지 패널을 당기게 되면 제일 위쪽에 그리기 기능이 있어요. 자, 이걸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자유롭게 그려보라고 하죠. 자, 이렇게 대충 고양이 그림을 그리면 고양이 이미지를 생성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림 실력이 너무 없기 때문에 뭐 사람이라든지 동물의 경우에는 뭐 거의 제대로 그림이 안 나와서 물체 위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자동차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동차를 그려볼게요. 자, 세단 같은 자동차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창도 붙어 있죠. 바퀴도 그렸어요. 여기도 바퀴가 들어가죠. 자, 바퀴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수채화, 일러스트, 스케치, 팝 아트, 3D 카툰 이렇게 5가지 종류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자, 저는 일러스트로 한번 해볼까요? 자, 그 다음 생성합니다. 자, 일러스트 그림으로 그려졌죠? 모양이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았네요. 자, 그 다음 또 그 다음 여러 가지 형태로 그려졌죠. 자, 이런 식으로 일러스트 그림으로 만들어 줬는데요. 자, 이때 다른 형식으로 그리기를 원한다면 상단에 있는 되돌아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내려받기 버튼을 누르시면 내 스마트폰에 저장이 되겠죠. 자, 저는 되돌아가기 버튼을 눌러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왔죠? 다시 다른 걸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야자수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이번에는 일러스트가 아니고요. 수채화로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생성합니다. 자, 야자수 그림이 나왔죠? 수채화로 그렸어요. 자, 이런 식으로 야자수 그림을 수채화로 만들어줍니다. 자, 여러 가지 형태로 그림을 그려주죠. 자, 여기서 원하는 이미지가 있을 경우 내려받기를 이용을 해서 내려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케치로 그림을 만들어주는 경우는 어느 정도 기본 스케치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좀 정교하게 그려주는 것이 결과물도 잘 나오게 됩니다. 너무 엉망으로 그리면 그걸 기본으로 그리기 때문에 결과물도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아요. 선 같은 것도 좀 반듯하게 그려주는 게 좋겠죠. 자, 이 경우는 손으로 그리는 것보다는 펜 같은 걸 이용하시는 게 더 좋겠죠. 터치펜 같은 거 하나 구입을 하시면 좀 더 정교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원본이 정교해야 결과물도 최대한 정교하게 나와요. 자, 그 다음은 나만의 인물 사진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갤러리로 들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인물 사진을 선택을 합니다. 자, 저 같은 경우 이 인물 사진 선택을 했어요. 자, 그 다음 하단에 인공지능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인물 사진인지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진 아래쪽에 인물 사진 스튜디오라는 버튼이 생겨요. 자, 이걸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얼굴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코믹, 만화죠. 그 다음 3D 캐릭터, 수채화, 스케치로 이 인물 사진을 변형해 주게 됩니다. 자, 저는 3D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선택하고 생성하겠습니다. 자, 앞서 원본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그려졌죠. 자, 이미지가 좀 비슷한 느낌이 나나요?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만들 수 있고 내려받기 버튼을 누르시면 내려받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마음에 안 들 경우 다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생성한 다음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해서 계속 다시 생성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생성 버튼 누르기 전에 아래쪽에서 인물 사진 세트를 변형을 하면 그 세트로 다시 생성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스케치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 생성합니다. 자, 스케치로 생성됐죠. 아주 잘 나왔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나만의 인물 사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SNS 같은데 프로필 사진들 많이 올리시죠. 자, 내 얼굴을 그대로 올리면 왠지 좀 찝찝하다 하실 경우에 이런 식으로 캐릭터화해서 올리시게 되면 나의 느낌도 주면서
내 얼굴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서 상대편에게 전송을 해주시면 상대편이 깜짝 놀라겠죠. 자, 그 대신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만들 경우에는 한 번에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번 다른 형태로 반복을 해서 다양하게 만들어서 그 중에 잘 나온 이미지를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만드시면 한번 만들어 보시고 이게 뭐야 잘 안 나오네 하시는데 인공지능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형태가 어떤 것인지는 모릅니다. 임의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번 만들어서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하도록 하세요.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의 사진에 제한되는 인공지능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능은 갤러리의 사진에 적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효과들인데요. 자, 일단 갤러리를 실행합니다. 그 다음 사진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기린 사진을 선택을 해볼게요. 제가 동물원에 가서 찍어놓은 기린 사진인데요. 이렇게 사진에 들어온 다음 사진을 터치해서 위쪽으로 올립니다. 그렇게 되면 좌측 하단에 인공지능이 제안하는 여러 가지 효과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 새로 생긴 최신 기능이 라이브 효과인데요. 입체적으로 연출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라이브 효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기존 사진을 3D 입체 사진으로 바꿔주게 되죠. 완전히 다른 입체적인 사진이 나왔죠. 자, 이렇게 만든 사진은 배경 화면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사진을 다른 파일로 저장을 하면 갤러리에 저장이 되겠죠. 자, 이 라이브 효과는 되도록이면 피사체가 중앙에 배치가 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 그 피사체가 화면 안에 다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좌측이나 우측 또는 위아래에 걸치게 되면 효과가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완전히 안에 포함이 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화면 안에 너무 꽉 찼는 사진은 제대로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터치해서 위쪽으로 올릴게요. 자, 여기도 라이브 효과 나오죠. 자, 이 라이브 효과는 인물이라든지 동물 사진에 적용이 되고요. 식물 같은 경우에는 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라이브 효과 해볼게요. 자, 적용이 되긴 하지만 제대로 적용이 되지가 않죠. 자, 배경이 별로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효과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그냥 확대 축소되는 느낌만 받는 거죠. 자, 그거에 비해서 피사체가 화면 안에 되도록이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중앙에 배치되어 있는 이런 사진일 경우에는 좀 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터치해서 위쪽으로 올리고요. 그 다음 라이브 효과 적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적용이 되죠. 자, 뒷 배경과 완전히 분리가 되는데 지금도 중앙보다는 약간 우측으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 꼬마가 중앙에 배치되어 있으면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이 라이브 효과 적용을 하려면 되도록이면 중앙에 배치해 놓도록 하세요. 이런 사진의 경우에는 효과를 제대로 볼 수가 있겠죠. 터치해서 위로 올리고요. 라이브 효과 적용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때요? 아까보다는 좀 더 효과를 볼 수가 있죠. 배경과 인물이 분리된 느낌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면 스마트폰 배경사진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이런 경우인데요. 자, 이렇게 유리나 매끈한 면에 빛 반사가 일어난 이런 사진의 경우에는 터치해서 위쪽으로 올리면 빛 반사 지우기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자, 이걸 누르게 되면 빛 반사를 완전히 없애주지는 못해도 최대한 줄여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마스터도 있죠. 이 리마스터는 사진을 최대한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건데요. 자, 이 사진 선택을 해볼게요. 자, 터치해서 위로 올립니다. 자, 지금 현재 빛 반사도 돼 있고 리마스터도 돼 있죠. 사진에 따라서 이 메뉴들이 안 나오는 메뉴도 있고 나오는 메뉴도 있습니다. 사진에 따라 달라요. 자, 리마스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어두운 데서 찍었기 때문에 깔끔하게 나오지 않은 사진인데요. 리마스터를 주게 되면 좌측 원본과 우측 리마스터 사진을 분리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제대로 구분이 돼서 보이지만 여러분은 강의 화면이라서 여기 원본과 리마스터 구별이 잘 안 가실 텐데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으로 한번 해보시면 제대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사진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흐린 날씨에 찍었기 때문에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으네요.
자, 터치해서 위로 올리면 자, 이번에는 24시간 타임랩스가 나오게 되죠. 자, 우선 리마스터부터 해볼게요. 리마스터 합니다. 자, 좌측이 원본이고 우측이 리마스터죠. 자, 비교하면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제가 빠르게 바꿔볼게요. 자, 이 상태와 이 상태는 색이 완전히 달라 보이죠? 자, 이렇게 하면 뭔가 껴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나오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리마스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저장 버튼을 누르면 리마스터가 저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24시간 타임랩스를 해볼까요? 자, 이 24시간 타임랩스는 사진에 24시간 시간 변화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24시간 타임랩스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풍경 사진에 24시간 타임랩스를 만들어줘요. 자, 지금 시간이 점점 흐른 것 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죠. 어두운 상태에서 점점 해가 떠서 밝아지다가 그 다음 오후가 되면 점점 어두워지게 됩니다. 자, 이게 24시간 타임랩스가 되겠어요. 이 24시간 타임랩스는 풍경 사진에만 적용이 됩니다. 이 기능도 잘 이용하면 아주 멋진 사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진에 따라서 리마스터, 빛 반사 지우기, 24시간 타임랩스, 라이브 효과 기능들이 나오니까 필요에 따라서 적용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폰 배경화면으로 라이브 효과 적용한 사진을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봤던 기린 사진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저장했습니다. 자, 다른 파일로 저장을 했어요. 자, 그러면 동영상에 저장이 돼 있다고 나오죠. 배경화면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화면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 다음 배경화면 및 스타일 들어갑니다. 그리고 좌측에 있는 잠금화면 선택을 할게요. 자, 홈화면의 배경화면은 동영상을 넣을 수 없죠. 잠금화면 배경만 동영상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홈화면은 안 됩니다. 잠금화면만 해볼게요. 자, 터치합니다. 자, 배경화면 누릅니다. 그리고 지금 갤러리 아래에 보시면 최근에 저장된 항목이 나오죠. 자, 선택하시고 여기 있는 기린 이미지 체크하고요. 완료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잠금 화면이 기린 라이브 효과가 적용된 사진으로 바뀌게 되겠죠. 삼성에서 꼭꼭 숨겨둔 앱 중에 인공지능이 후보정을 해주는 놀라운 앱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갤럭시 인핸스 X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갤럭시 인핸스 X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진 후보정 앱인데요. 이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는 설치할 수가 없고 갤럭시 스토어에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스토어에서 갤럭시 인핸스라고 입력을 하시면 바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설치가 되어 있어서 설치 완료라고 나와 있죠. 자, 갤럭시 인핸스 실행합니다. 갤럭시 인핸스를 실행하게 되면 첫 화면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바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선택하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AI 자동 편집 도구라고 하죠. 자, 사진 또는 동영상 선택합니다. 그러면 갤러리 화면이 열리게 되고요. 갤러리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이나 영상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런 사진을 하나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진이 열리고 아래쪽에 메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기존의 갤럭시에 있던 메뉴와 중복이 되는 메뉴도 있지만 이 갤럭시 인핸스 X는 인공지능 위주의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내가 수정을 할 필요가 없고요. 터치 한 번으로 간단하게 퀄리티 있는 사진을 만들어 줄 수 있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진을 잘 찍더라도 항상 보면 2% 정도는 부족합니다. 완벽하게 사진을 찍을 수가 없죠. 그럴 때 그 2%를 메워주는 것이 이 갤럭시 인핸스의 인공지능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간편한 기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사진을 열게 되면 매직과 24시간 타임랩스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이 메뉴는 사진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사진을 열어도 매직은 항상 나오게 돼요. 자, 이 매직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사진을 좀 더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밝기나 어둡기, 색상, 화면 흐림 정도를 인공지능이 판단을 해서 좀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주는 거죠. 자, 매직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픽셀 보정 중이라고 나오고요. 왼쪽이 원본, 오른쪽이 리마스터가 나오게 됩니다. 중간에 있는 선을 잡고 좌우로 옮기면서
사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할 수 있죠. 자, 중간을 자꾸 움직여 볼게요. 자, 이 상태와 이 상태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은 강의 화면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정확한 차이를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 해보시면 많은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원본 상태를 처음에 그냥 보게 되면 사진이 잘 나온 것 같아요. 하지만 리마스터된 이미지를 비교를 해보면 원본 사진은 뭔가 막 같은 것이 끼어 있는 그런 느낌이 나고요. 컬러가 좀 더 칙칙해 보이죠. 하지만 리마스터된 이미지를 보면 이미지가 훨씬 더 상쾌해 보입니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이런 차이가 이미지의 퀄리티를 결정을 해주죠. 잘 나온 사진이더라도 이렇게 인공지능 기능을 한 번만 적용을 해도 훨씬 나은 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차이가 많이 나죠. 자, 취소할게요. 자, 그 다음은 24시간 타임랩스인데요. 자, 이 경우는 영상에서 많이 보는 그런 효과를 여기서 간단하게 만들어 줍니다. 타임랩스는 시간의 변화를 빨리 감아주는 건데요. 24시간의 시간 변화를 빨리 감아주는 거죠. 그것을 사진 한 장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 타임랩스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음악이 나오면서 24시간의 변화를 만들어주죠. 자, 굉장히 감성적으로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다른 파일로 저장을 한 다음 SNS로 전송을 하게 되면 상대편이 굉장히 놀랄 거예요. 이렇게 타임랩스를 찍으려면 카메라를 거치를 해놓고 24시간 동안 사진을 찍은 다음 또 후반 작업을 거쳐야 되는데 터치 한 번으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죠. 자, 이렇게 하늘 사진이 있는 경우에는 타임랩스를 전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다른 파일로 저장해 볼게요. 자, 그러면 동영상으로 저장이 되죠. 자, 갤러리로 들어가 볼까요? 자, 12초짜리 영상으로 저장이 됐네요. 자, 이렇게 만든 영상을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주면 상대편이 깜짝 놀랄 거예요. 복잡한 작업 없이 간단하게 만들 수 있죠. 자, 그 다음 아래에 보시면 기본 기능, 인공지능 기능이 있고요. 그 옆에 보면 밝게 기능과 HDR 기능이 있습니다. 자, 밝게 기능은 터치를 해주시면 자, 이렇게 이것도 인공지능이 바로 잡아주는 거죠. 자, 다른 사진을 한번 해볼까요? 자, 앵무새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24시간 타임랩스가 없죠. 자, 하는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것은 인공지능이 알아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아래에서 밝게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사진을 좀 더 밝게 만들어주죠. 원본 사진을 보면 앵무새가 굉장히 어두워 보이는데 리마스터된 사진을 보면 밝게 바뀌었죠. 복잡하게 수치값 조절하고 이런 거 필요 없이 간단하게 버튼 하나로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HDR인데요. 이 HDR은 어두운 데는 어둡고 밝은 데는 밝게 만들고 컬러를 좀 더 살려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차이가 많이 나죠? 자, 이렇게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밝게 만들거나 색상을 좀 더 선명하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그림자가 있는 사진일 경우에는 그림자를 없애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반사물체 제거인데요. 이 반사물체 제거는 유리창 같은 곳에 보면 주변이 반사가 되는 경우가 있죠. 원래 색깔 외에 다른 이미지가 비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반사 물체를 제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전부 인공지능이 후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렌즈를 깨끗하게인데요. 자,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실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렌즈를 닦는 거죠. 자, 렌즈에 지저분한 이물질이 끼어 있으면 절대 깨끗한 사진을 찍을 수 없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매번 렌즈를 닦다 보면 깜빡하고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 렌즈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이 인공지능이 제공을 합니다. 자, 깜빡 잊고 렌즈를 닦지 않아서 지저분한 이물질들이 끼었을 때 렌즈 깨끗하게 기능을 이용하면 인공지능이 이물질들을 전부 제거를 해주게 돼요. 자, 그 다음은 초점 개선인데요. 사진을 찍다 보면 흔들려서 초점이 나가는 경우가 있죠. 자, 이 사진의 경우도 약간 초점이 흔들려서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깔끔하게 나오지 않고 뿌옇게 나오죠. 자, 이런 사진도 초점 개선 효과를 이용해서 좀 더 깔끔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초점 개선
선택합니다. 자, 멀리서 볼 때는 그다지 차이를 느끼지 못하지만 확대를 해서 가까이 보게 되면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좌측이 원본이고요. 우측이 리마스터인데요. 자, 지금 강의 화면으로 보기 때문에 차이를 못 느끼실 거예요. 작은 화면으로 보니까 어쩔 수 없죠. 실제 여러분이 한번 적용을 해서 해보시면 많은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초점이 완전히 나가서 뿌옇게 된 것은 할 수가 없겠지만 약간 흔들려서 깔끔하게 나오지 않은 이미지들은 어느 정도 보정을 다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노이즈 제거죠. 이 노이즈 제거는 어두울 때 찍으면 아무래도 노이즈가 끼게 되는데요. 그런 노이즈를 제거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선명하게 기능은 사진을 좀 더 선명하게 만들어주죠. 초점 개선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초점 개선은 인공지능이 초점을 좀 더 개선을 해주는 것이고요. 선명하게 만드는 것은 인공지능이 컬러의 대비를 좀 더 높임으로써 이미지를 좀 더 선명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은 인물 사진인데요. 인물 사진은 갸름하게와 인물 사진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자, 갸름하게를 눌러주게 되면 부드럽게, 색조, 눈과 턱선 네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턱선의 경우는 턱선을 어느 정도 갸름하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리마스터로 조정을 해보시면 별다른 차이가 없죠. 자, 아래쪽에 있는 슬라이드를 터치해서 움직임으로써 턱선을 보정을 해주게 됩니다. 자, 여기가 원본인데요. 리마스터를 움직여 볼게요. 자, 그러면 갸름하게 바뀌었죠. 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갸름하게 만들어 줍니다. 자, 이것은 인공지능이 이 얼굴에 최대한 적합한 수준으로 알아서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요. 원본 사진이 원래 어땠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거의 완벽하게 만들어 줍니다. 자, 그 다음 눈 보도록 할까요? 자, 눈 사이즈도 바꿔주게 됩니다. 자, 지금 변화가 없죠. 이 상태에서 눈 크기를 조절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눈 크기를 변형을 해주게 되죠.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갤럭시 인핸스는 과도한 보정은 해주지 않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인공지능이 원래 이미지와 어우러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과도하게는 나오지 않고요. 자연스럽게 나와요.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은 색조가 되겠습니다. 자, 색조도 약간 변화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은 부드럽게 해서 이미지를 좀 더 부드럽게 만들죠. 자, 이런 피부톤이라든지 얼굴 형태도 보시면 리마스터된 이미지와 원본 상태를 비교하면 차이점을 느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인물 사진인데요. 이 인물 사진은 인물 사진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블러, 스튜디오, 하이키 모노, 로우키 모노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것들도 전부 인공지능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직접 조정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숙달돼서 포토샵의 기능들을 제대로 이용을 하시거나 또는 이런 후보정 앱들을 잘 이용을 하실 수 있어서 자유자재로 이용하시는 게 아니라면 이런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어요. 다양하게 있죠. 컬러 배경도 바꿔주고요. 컬러 포인트라든지 여러 가지로 변형을 해줍니다. 컬러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배경은 흑백, 이미지는 컬러로 만들어주죠. 자, 그 다음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조절 기능인데요. 자, 이 조절 기능은 해상도를 개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 여러분이 직접 스마트폰으로 찍은 이미지는 요즘 스마트폰 카메라의 성능이 워낙 좋아서 다 해상도가 높아요. 하지만 예전에 찍었던 이미지들은 해상도가 낮아서 프린트하면 지저분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럴 때는 해상도 개선 기능을 이용을 해서 좀 더 깔끔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해상도 개선을 이용하면 사이즈를 2배로 키워줄 수 있죠. 자, 이런 기능들은 요즘 유행하는 인공지능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전부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기능들은 전부 무료죠. 1920-1280 사이즈를 3840-2560의 4K 이미지로 해상도를 올려줄 수 있습니다. 자, 결국은 2배로 확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예전에 찍었던 사진들인데 해상도가 낮아서 인터넷에 올린다거나 또는 프린트하기에 좀 곤란한 경우가 있을 경우 이렇게 해상도를 올려서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지금 말씀드린 이 기능들이 전부 효용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앱을 꼭 설치해서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능들이 있죠.
매직이라든지 해상도 개선, 밝게 기능, 반사 물체 제거라든지 노이즈 제거, 초점 개선 이런 기능들은 여러분 사진의 상황에 따라서 활용할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삼성에서 이런 좋은 앱을 광고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꼭 설치해서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